허민 기자입니다. 오늘 활기찬 라디오 앞으로는요, 60대 청취자 한 분께서 좀 걱정스러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밤에 자다가 꼭 한두 번씩 목이 너무 말라서 깹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쉽게 가시질 않고요. 낮에는 또 이유 없이 몸이 축 처지고 피곤해서 혹시 큰 병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정말 걱정되실 만한 상황인데요. 어쩌면 이게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증상들, 특히 당뇨병과 관련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치료하는 날이요. 활기찬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인데요. 그래도 낮에는 아직 좀 덥고 일교차가 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기 위해 저의 든든한 건강지킴이시죠? 메디컬 전문 기자 신아람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사연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요. 밤에 이렇게 심하게 목이 마르거나 또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혹시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당뇨병 발생 평균 연령이 50세 전후라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정말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당뇨병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확 찾아오는 그런 병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요, 발경하기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전부터 당뇨 전 단계라는 시기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당뇨 전 단계요? 네,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는 높은데 아직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약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당뇨 전 단계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 몸은 이미 미세한 변화를 보이면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아, 훨씬 이전부터요? 네, 그래서 이런 초기 신호들을 좀 빨리 알아차리는 게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또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혹시 살이 찌는 거랑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던데요. 네, 그게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초기 변화 중 하나가 맞습니다. 바로 체중 증가,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인데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이 인슐린이 혈액 속 포도당, 그러니까 혈당을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는 약간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을 안 하게 되는 상태,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저항성. 네, 이게 생기면 혈당 조절에 이제 슬슬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몸은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나온 인슐린이 오히려 뇌에 영향을 줘서 쉽게 허기짐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배는 부른데 자꾸 단계 당기고 금방 배고파지고 이런 거죠. 아,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군요. 그냥 혈당만 낮추는 줄 알았는데 식욕에도 영향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먹게 되고 살이 찌기 쉬워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게다가 과잉 분비된 인슐린은 지방 합성은 촉진하고 지방 분해는 또 억제하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특히 배에 지방이 몰리는 복부 비만이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살이 찐다고 다 당뇨병은 아니지만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니까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체중 증가 외에도 우리 몸 곳곳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SNS 같은 데서 3초 주먹법이라는 자가진단법, 그거 좀 유행했던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좀 믿을만한가요? 네, 들어보셨군요. 3초 주먹법이라는 게 주먹을 한 3초 동안 꽉 쥐었다가 폈을 때요. 하얗게 변했던 손바닥 색깔이 3초 안에 다시 원래대로 붉게 돌아오는지 보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3초가 지나도 손바닥이 계속 좀 하얗거나 창백하면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보는 거죠. 아하.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지고 혈관도 손상되기 쉬워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점에 착안한 간이검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이것만으로 당뇨병을 진단할 수는 절대 없고요. 손이 원래 차갑거나 혈압이 낮은 분들도 순환이 느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평소랑 다르게 손바닥색 돌아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그러면 내 혈액순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참고자료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 손바닥 색깔 말고도 손톱이나 피부, 심지어 혀에서도 당뇨 신호를 찾을 수 있다고요? 이건 정말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네, 우리 몸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먼저 손톱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혹시 예전하고 다르게 손톱에 세로줄이 유난히 많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좀 약해져서 잘 부서진다거나 이런 변화들이요? 손톱이요? 세로줄이요? 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손톱을 만드는 주요 단백질, 케라틴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손톱 건강 상태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아, 손톱까지요? 그럼 피부 변화는 어떤가요? 피부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을 보여주는 좀 특징적인 신호일 수 있는데요. 특히 목 뒤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잘 살펴보세요. 이 부위 피부가 꼭 때가 낀 것처럼 거뭇거뭇하고 두꺼워지는 변화. 이게 흑색 포증일 수 있습니다. 이건 높은 인슐린 수치가 피부세포 성장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꽤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또 목이나 겨드랑이 주변에 작은 혹처럼 튀어나온 쥐젖 있죠? 이게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경우도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 거뭇거뭇해지거나 쥐젖이 많아지는 거 그냥 뭐 나이 들거나 때가 꼈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 신호일 수 있다니 꼭 기억해야겠네요. 혀에서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거울 보고 혓바닥을 한번 쭉 내밀어 보세요. 평소보다 혀에 하얀 설태가 두껍게 끼거나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백태가 많이 생겼다. 이것도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백태요. 왜 그렇죠? 혈당이 높으면 입안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특히 칸디다 같은 곰팡이균이 막 증식하면서 백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유 없이 혀가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위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네요. 아까 사연 주신 분처럼 밤에 유독 목이 마른 증상, 이건 당뇨와 관련 깊다고 많이들 아시죠? 네,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보통 당뇨병의 3대 증상이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요. 다음, 다뇨, 다식. 네, 물 많이 마시고 소변 자주 보고 많이 먹는 거요? 맞습니다. 특히 다음과 다뇨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데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요, 우리 신장이 혈액 속에 넘치는 당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근데 이때 포도당만 나가는 게 아니라 물도 같이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소변량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뇨입니다. 아,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는군요. 네, 몸에서 수분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니까 탈수 상태가 되고요. 우리 뇌는 이걸 감지해서 물 마셔라 하고 강한 갈증 신호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군요. 그럼 어느 정도여야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당뇨를 의심해 볼 만할까요? 그냥 뭐 물을 좀 많이 마시거나 화장실 몇 번 더 가는 정도 말고요. 예를 들어서 밤에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깰 정도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잘 안 가신다. 하루 소변량이 눈에 띄게 늘어서 뭐 한 3리터 이상 된다거나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깬다. 이런 야간요 증상이 있다면요. 야간요요? 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당뇨병을 좀 강하게 의심하고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혈당이 이미 꽤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밤에 깨는 정도의 갈증과 야간요,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다식, 많이 먹게 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얻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만 계속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못 받으니까 계속 배고프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그래서 밥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계속 허기를 느끼고 자꾸 뭘 더 먹고 싶어지는 다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정작 세포는 에너지를 못 쓰니까
기운은 없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먹어도 배고픈데 기운은 없다니 참.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 말고도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다른 초기 신호들도 있을까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요. 특별히 다이어트 안 하는데 이유 없이 체중이 몇 달 사이에 훅 빠지는 경우, 한 5kg 이상 빠지면 이것도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체중이 빠지는 것도요. 네.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못 쓰게 되니까 우리 몸이 대신 근육이랑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체중이 계속 느는 경우도 당뇨 신호일 수 있고요. 체중 감소도 증가도 다 신호가 될 수 있군요. 또 다른 건요? 네. 그리고 충분히 자고 쉬었는데도 늘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만성 피로감.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또 눈에도 변화가 올 수 있어요. 혈당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 눈의 수정체가 일시적으로 붓거나 모양이 변하면서 시야가 꼭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휴, 노안인가 보다 하겠는데요. 그렇죠. 노안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뇨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또 손발끝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아니면 감각이 좀 둔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높은 혈당이 말초신경에 손상을 주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로나 시야 흐림, 손발 저림, 정말 다른 원인으로 생각하고 넘기기 딱 좋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봐야 해요. 그 외에도 살짝 부딪혔는데 멍이 쉽게 든다거나 상처가 잘 안 낫는 경우, 피부가 전반적으로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 특히 발 뒤꿈치 있잖아요. 거기가 유난히 건조하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도 당뇨랑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 손상, 탈수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와, 정말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네요. 혹시 식습관이나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밥만 먹으면 너무 졸리다거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식사 후에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는 거? 심한 식곤증이라고 하죠. 이건 역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곤증도요. 그냥 밥 먹으면 졸린 거 아닌가요? 보통의 식곤증과는 좀 달라요. 식사 후에 혈당이 확 올랐다가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막 분비되면서 오히려 혈당이 뚝 떨어지는 약간 반응성 저혈당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을 느끼는 거죠. 또 유난히 단 음식이나 빵, 면 같은 밀가루 음식을 끊기가 너무 어렵고 계속 생각나는 증상, 그리고 머리가 멍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잘 안 되는 브레인 포그 증상, 이것도 혈당 스파이크나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까지? 네. 이런 증상들은 당뇨병 진단받기 전,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나 그 이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경고 신호들이니까요.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증상들 속에 중요한 건강 정보가 숨어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느꼈을 때, 이 정도면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언제 병원을 찾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신호들 중에서 한두 가지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요. 여러 가지 증상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음 증상들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떤 증상들이죠? 첫째, 밤에 자다 깰 정도의 심한 갈증과 함께 소변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을 때, 특히 야간 이유가 있을 때요. 둘째, 물을 마셔도 갈증이 잘 해소되지 않을 때. 셋째, 특별한 이유 없이 최근 몇 달간 체중이 5% 이상 빠졌을 때. 넷째, 시야가 갑자기 흐릿하게 보일 때. 다섯째, 충분히 쉬어도 안 나아지는 극심한 피로감이 계속될 때. 마지막으로 손발 저림이나 따끔거림, 감각 이상이 느껴질 때, 이런 증상들은 이미 혈당 조절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기준이 명확하네요. 그럼 병원에 가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어느 과로 가면 될까요? 처음에는 가까운 동네 의원의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과나 가정의학과요? 네, 의사 선생님께 본인이 느끼는 증상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같은 검사를 통해서 현재 혈당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가 의심된다면 좀 더 정밀한 검사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도록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에이 설마 내가 당뇨겠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병이 또 당뇨병이거든요. 네, 오늘 정말 당뇨병의 다양한 초기 신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비만부터 시작해서 피부, 손톱, 혀의 변화, 그리고 흔히 하는 갈증, 다뇨, 다식 증상 외에도 체중 변화, 만성 피로, 시력 저하, 손발 저림, 심한 식곤증까지. 와, 정말 많은 신호들이 있었네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혹시라도 본인이나 주변 가족에게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결국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요. 저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하고 궁금한 점 있으신 청취자분들 계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활기찬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도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허민 기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